갈증 음료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핸들링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갈증 음료에 해당하는 설문지는 PDF 폴더에 보시면 갈증 해소 음료 그 설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스포츠 음료 시장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84년에 미국의 음료 회사 마케팅 조사부에서 그러니까 새로 개발할 신규 판매를 계획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테니스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타겟 시장으로 해서 타겟 마켓으로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주요 내용은 여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총 1200명이 응답했는데 물론 이제 다 유효하지 않았죠. 895개 케이스를 입력한 겁니다. 입력해서 갈증 음료 SAV라는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귀하의 성별, 연령, 그 다음에 교육 연수, 그 다음에 취업 상태가 미취업이냐, 시간제 취업이냐, 전일제냐, 그 다음에 수입이 어떤 카테고리 있느냐. 이거는 이제 순서, 그죠? 그것도 순서 서열 척도. 귀하의 교육 연수에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율 척도죠. 연속형인. 이것도 연령이니까 비율 척도. 성별 남자, 여자, 명목 척도. 귀하 테니스 하신 적 몇 년이 됐느냐? 비율 척도죠. 그 다음에 이건 명목 척도죠. 귀하가 좋아하는 프로 테니스 선수, 존경하는 프로 테니스 선수는 누구냐? 좋아하는 한 사람만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 선택하게 되면 다중응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점 척도로 해서 운동 후에 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 음료 중 자주 마시는 그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반응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 물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 어쩌다 한 번 마신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항상 마신다. 그래서 1점까지 5점에서 둘, 넷, 여섯, 8개의 이제 갈증 해소용으로 마시는 음료를 8개 음료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이 어떠한 음료를 갈증 해소용으로 즐겨 마시느냐 그 팩터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변수죠. 예,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바로 그 결과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갈증 해소용으로 즐겨 마시는 음료 타입은 어떻다. 그 답이 나오겠죠. 예. 이건 이제 전체를 분석한다기보다 이러한 설문의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핸들링,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핸들링,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코딩 변경하고 특정한 케이스만 선택해서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설문의 내용은 닫겠습니다. 자, 갈증 음료 데이터를 읽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레이블을 꺼놓고 분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레이블을 이렇게 온 상태로 놓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일단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설문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와 같이 읽어드리고 모든 설명문을 다 붙여놓게 되면 잘못 코딩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코딩 입력이 잘못된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는 건데 이미 이거는 데이터 클리닝이 끝나 있는 완료된 그러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를 꺼보면 성별이 M, F 이런 식으로 입력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M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입력이 잘못돼서 물론 이제 유효한 M과 F가 이제 유효 밸류죠. 변수값. 유효한 변수값인데 유효한 변수값은 찾아낼 수 없죠. 이 상태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들고 보통 이제 코딩 입력을 할 때 정석은 그겁니다. 두 사람이
각자 분리된 상태에서 모든 설문지의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그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한 두 개의 파일을 컴페어 비교해서 틀린 케이스 부분만 다시 이제 확인해서 입력해서 미싱 데이터나 오류로 잘못 입력되는 데이터를 찾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실전에서 하려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변수값 이외에 그런 값들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잘못 입력돼서 F를 입력해야 되는데 F 키를 눌러서 이렇게 G라고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죠. 예, 가정을 하고 하나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뚱한 변수값을 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데이터를 읽고 나면 가장 먼저 데이터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빈도표를 다 작성하는 거예요. 물론 빈도표는 이제 범정 데이터의 빈도와 퍼센트를 계산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이지만 빈도 분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빈도표를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면 미니멈, 맥시멈, 연속형 미니멈, 맥시멈 값까지 다 알게 되고 그 변수 값들이 어떤 빈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는 엉뚱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빈도표에 다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제 일련 번호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변수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겠죠. 예, 이렇게 집어넣고 디폴트 상태에서 물론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요. 빈도표만 출력할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렀어요.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빈도표가 다 나타나죠. 정상적으로 레이블이 다 붙어져 있으면 이와 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빈도가 몇 개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싱 밸류는 이 밑에 나타날 거고. 자, 여기 이제 상점명이 나타나고요. 아까 제가 일부러 하나를 엉뚱한 값을 하나 집어넣었던 것이 G라고 해서 여기에 빈도가 하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체크를 해서 성별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G라고 입력된 것이 몇 번째 케이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성별이라는 변수에 유효하지 않은 변수값이 입력됐다는 것을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계속 다 보는 거죠. 응답자 연령은 15세에서 22세까지 보통 연령이 뭐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뭐 100, 뭐 20세 뭐 이런 식으로 입력됐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엉뚱한 값이 있다면 나타나겠죠. 자, 99는 일부러 이제 결집값인 경우 99라는 값을 입력하고 그걸 결집값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분석할 때 알아서 이렇게 결측으로 제외됩니다. 데이터 편집기로 이동을 하면 연령을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결집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99가 24년 결집값으로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집기로 선언됐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쭉 이제 빈도표를 다 살펴보는 거죠. 이거 5점 척도니까 1점에서 5점 사이에 다른 값이 있으면 빈도표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보다시피 쭉 보면 괜찮죠.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제로 지금 살펴본 게 응답자 성별에만 이와 같이 non valid value 변수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것을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설문 번호를 찾아야죠. 저렇게 성별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G라고 입력되어 있는 설문의 번호가 몇 번인지 그것을 프린트해서 그것을 검색을 해서 그 설문 번호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찾은 다음에 성별이라는 변수가 과연 어떻게 반응되어 있느냐 그거 찾아서 저 오류를 고쳐줘야죠. 자,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집기로 가서 많지 않을 때는 직접 이제 성별을 찾아서 서치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일부러 잘못 입력한 것이 지금 일련 번호가 13번이니까 이거 결국 이제 13번 설문지 찾아서 여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고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여기를 창을 보고 찾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일이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렇게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직접 눈으로 보고 화면에서 찾고 이렇게 되면 지쳐요. 지치고 그거는 컴퓨터 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 데이터에 가서 성별의 G라고 입력된 케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예,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선택에 가면 모든 케이스를 다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클릭하고 조건 단추를 누르고 성별을 입력합니다. 성별이 어떤 경우냐면 스몰 g라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몰 g를 입력을 하는데 g는 스트링 베리어블이잖아요. 문자 숫자면 그냥 입력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1과 2로 코딩 떴다면 상관없는데 mf라는 문자 한 자리 문자 변수로 입력됐잖아요. 뭐 숫자로 입력됐다면 1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자로 입력됐기 때문에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으로 스트링 즉 문자열은 싱글 코테이션으로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SBS 이야기가 아니고 컴퓨터 이야기예요. 컴퓨터. 예, 전산 개론 같은 거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게 뭔지 알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관한 한. 그래서 이와 같이 G 성별이 스몰 g인 경우를 셀렉트 케이스 선택하라. 영문판에 이게 셀렉트 케이스거든요. 이 프로시저명이. 그래서 계속 단추 누르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G에 해당한 거 이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케이스 번호에 사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이 사선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석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외된 변수죠. 분석에서 사용하는 케이스는 바로 아까 조건에서 G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1번째 케이스만 선택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선택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와서 케이스 요약에 가서 일련 번호를 설문 번호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일련 번호를 출력을 하는데 그냥 일련 번호만 출력하면 어떤 변수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것을 같이 출력합니다. 성별이라는 변수가 잘못됐으니까. 물론 실전에서는 성별 말고 다른 변수도 예를 들어 존경 선수도 잘못된 게 있다. 그럼 존경 선수도 같이 넣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제 여러 개 됐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할 텐데 첫 케이스부터 100개만 출력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꺼야죠. 왜냐면 100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끄고 확인을 하면 이와 같이 응답자 일련 번호가 13번이니까 13번에 응답자 성별이 G라고 입력됐다 라고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3번 설문 번호니까 이 13번 설문지를 찾아서 과연 성별에 어떻게 응답됐는지 찾아보면 분명히 G는 아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클리닝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별이 하나만 잘못되지 않고 여러 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잘못됐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느냐, 케이스 선택에 가서 이 조건을 아주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뭐
뭐 성별이 G인 경우를 찾고 또는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는 AND고 또는 뭐가 예를 들어 존경 선수가 equal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제대로 된 데이터입니다. 뭐 5인 경우를 찾아서 설문 번호를 리스트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잘못된 게 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탄산음료인데 이거는 4보다 큰 경우는 셀렉트 케이스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OR로 계속 연결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을 하고 확인을 하면 해당된 케이스가 이와 같이 뭡니까? 예, 선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상태 표시줄 하단에 보면 필터 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셀렉트 케이스 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셀렉트 케이스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프로세스 준비 완료라는 이 메시지 위에 다른 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필터 설정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려준 케이스 요약으로 다시 가서 아까 제가 뭐 존경 선수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탄산음료 했나요? 탄산음료? 예, 뭐 탄산음료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와 같이 설문 번호가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자, 리스트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개가 잘못 입력된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제로 그냥 원래 유효 변수값이 있는 거를 조건을 줘서 다 리스트업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게 많다면 일일이 찾아서 그렇게 하느니 이미 설문을 입력할 때부터 너무 오류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 케이스 자체도 유효 케이스 안에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 입력하게 돼 있는데 2인데 3으로 입력됐거나 4인데 5로 입력되면 찾을 수 없죠. 예. 자, 그런 경우는 오류가 너무 많으면 그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류가 많은 것을 이러한 지금 내가 셀렉트 케이스에서 데이터 클리닝 하는 이러한 방법을 오류가 많은데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많다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다 폐기하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입력할 사람한테 시켜서라도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작업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클리닝 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빈도 분석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데이터 클리닝을 한다. 예, 그겁니다.